최근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AI로 대체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들이 많은데요. 이제는 AI가 회사를 경영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미래에 인공지능 사장님 밑에서 일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 그 일마저도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투디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또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예, 최근에 인공지능이 막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걱정거리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거리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에 게임 사이버펑크 2077에 관해 얘기할 때 그 인공지능이 운영하는 택시회사 한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러셨죠. 예. 원래 사람들이 만든 회사였는데 택시 운행에 그 자율주행 AI 도입하면서 점점 인간 직원들을 대체하다가 결국에는 사람은 한 명도 안 남게 되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더 이상 SF가 아닌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자율주행 택시는 이제 이미 상용화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회사 경영자가 되는 것도 사실 이미 다 벌어진 일들입니다. 회사 경영자요? 예. 아니, 그 이미 인공지능 CEO가 있단 말씀이세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CEO라는 것도 그 최고 경영자라는 것도 그 사람이 하는 직업인데 AI가 대체 못할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직업을 대체한다고 보면 CEO도 대체 못할 건 아닌 거죠. 그래도 CEO는 좀 그렇죠. 일단 느낌은 다르긴 한데 일단 그 2022년에 그 폴란드의 그 이제 딕타도르라는 그 한 주류 업체에서 그 세계 최초로 이제 인공지능 CEO를 임명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2022년이요? 벌써 2년 정도 지났나요? 그렇습니다. 이 CEO의 이름은 이제 미카라고 하는데 이게 그 단순히 그 컴퓨터상의 그 무형의 그 프로그램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물 로봇이 있습니다. 아, 실물 로봇이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긴 것만 보면 그 저희가 예전에 소개했었던 그 소피아가 그거랑 굉장히 닮았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 미카를 만든 곳이 바로 그 소피아를 만든 그 헨슨 로보틱스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어쩐지 생긴 게 굉장히 비슷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소피아의 그 여동생 격이죠. 여동생이요. 실제로 그 언론에서 막 그 시스터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니, 근데 그 소피아는 2016년에 인간을 그 멸종시키겠다 이렇게 말했던 그 무시무시한 로봇이잖아요. 예. 그 동생이 회사 CEO가 되면 직원들 다 해고하고 술에다가 약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이 CEO 미카는 그 해고 권한은 없다고 해요. 아, 그나마 다행이네요. 예. 직원들을 채용하거나 이제 해고하는 이제 인사권에는 관여하지 않고 자신이 인공지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장점을 살려 이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인간 경영진들과 이제 회의를 하며 그래서 이제 회사의 전략을 기획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의 장점은 이제 방대한 데이터를 다룰 수 있고 이제 편견 없이 회사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것에만 최우선하는 공정하고 이제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이제 밝혔거든요. 아무래도 그 사람은 그 편견이나 그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저 인공지능은 그런 것은 없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사실 그 AI의 제일 강점이자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런 것일지도 몰라요.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리고 또 빠르고 정교한 계산,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보다 뛰어난 그 컴퓨터, 그 인공지능들의 이제 강점이지만 앞서 말한 그 인간들이 갖고 있는 감정 그런 것들에서 비롯되는 이제 비이성적인 판단 같은 이제 그러한 이제 바이어스가 없이 순수하게 철저하게 합리성만 추구하는 그 냉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야말로 이건 정말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AI만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실 진짜 그런 부분이 정말 무서운 부분 같아요. 저 어렸을 때 그 영화 터미네이터 1편인가? 그거 봤을 때 아무런 감정도 없고 고통도 느끼지 않으면서 오로지 목표 대상 제거만을 위해 그 뭐든지 한다는 그 설정. 그게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무서워서 밤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생각나는데. 공포영화 못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사실 전 그 터미네이터를 봤을 때 그 액션 이런 거보다는 공포영화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알파고 때도 이세돌 구단이 했던 말이 그 상대의 감정을 전혀 읽을 수 없으면서 두는 게 정말 힘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인간들끼리 바둑을 두면은 상대의 수에 대한 감정이 드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눈이 찡그러진다든지, 자기가 실수하면은 머리 쥐어뜯는다든지, 그러니까 잘 두다가도 심리적으로 흔들리면은 엉터리 수를 두고 그러거든요. AI는 절대 그런 감정의 흔들림이 없다는 점이 정말 이게 강점이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미카 외에도 또 이제 중국의 게임 회사 그 이제 넷드래곤 웹소프트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그 탕위라는 인공지능을 이제 CEO로 임명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미카처럼 그 실물 로봇은 아니고 가상 인물처럼 이제 CG로 등장을 했는데요. 이 CEO 임명 이후에 이 회사의 주가가 급등을 하고 회사 가치를 10억 달러 이상 상승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 진짜입니까? 예. 그러면 진짜 그때 얘기했던 그 사이버벙커 2077의 그 택시 회사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 택시 운행도 이미 AI가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자율주행 택시, 그 일명 그 로봇 택시 분야도 이게 매우 경쟁이 심해요. 이게 뭐 아직 뭐 우리 주위에 보이지 않고 뭐 해외 뉴스 같은 데서나 이제 뭐 토픽처럼 나오다 보니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이미 저 미국에서는 이제 실제로 운영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 회사들이 이쪽 분야에 막 뛰어들고 있는데 뭐 아마존, 뭐 바이두, 뭐 현대자동차, 뭐 도요타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GM에서 운영하는 이제 크루즈와 그 구글, 그 알파벳 여기에 그 웨이모가 이제 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은 크루즈는 2013년에 그 카일 보그트와 이제 댄 캔이 공동 설립한 그 자율주행 기술 개발 업체예요. 이 회사를 이제 2016년에 GM에서 인수를 했고요. 인수 당시 직원은 한 40여 명이었는데 2017년에는 뭐 5배에 달하는 뭐 한 200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등 이제 계속 규모가 커져 왔고요. 그 인수 당시 뭐 2021년까지 뭐 1,100명의 직원을 추가할 것이라고 막 GM 측에서 이제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그 자율주행 AI 업체를 인수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그 무인 택시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자사 자동차에 탑재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 일단 그래서 2021년부터 이제 캘리포니아주로부터 이제 무인 택시 운행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 차량에 이제 뭐 안전 요원을 태우지 않고도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제 허가를 받은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정말 무인 택시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2022년 6월에는 이제 실제 요금을 받는 이제 영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별도의 운전 요원 탑승 없이 택시를 운행하는 최초의 일이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100여 대를 운행하고 있었고, 뭐 이게 차후 이제 5,000대로 늘리겠다는 이제 목표를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해 9월에는 3개월 안에 애리조나주 피닉스, 그리고 뭐 텍사스주 뭐 오스틴, 뭐 이런 데까지 서비스를 확장하겠다고 이제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그 순조로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3년 8월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24시간 영업 허가를 받아요. 이 24시간 허가가 중요한 건데, 왜냐면은 자율주행 택시들이 야간에는 낮보다 위험하거든요. 인간이랑 비슷한데요? 그렇죠. 사람도 야간 운행이 더 안전에 위험한데 인공지능 AI도 마찬가지죠. 시야가 어둡고. 근데 이제 이 24시간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정말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죠. 대단한데요. 진짜 그 어렸을 때 그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2달도 안 되어서 여러 사고로 인해 결국 영업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아, 뭐예요? 뭐 2달도 안 돼서 취소됐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고가 좀 있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결정적인 인명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는 이게 크루즈 차량이 직접 사람을 친 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운행하는 차량에 치인 그 보행자가 옆 차선으로 튕겨나가 운행 중이던 이제 크루즈 차량에 부딪혔는데 이 크루즈 차량이 이 사고 보행자를 이제 6m가량 끌고 가는 이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직접 사람을 친 건 아니군요. 예. 그래도 그 바로 정지하지 않고 저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심각한 문제긴 한 것 같은데 원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크루즈 측에서는 소프트웨어 결함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차 사고로 튕겨져 부딪힌 보행자를 측면 충돌로 잘못 인식을 해서 이제 바로 정지하지 않고 이제 길 옆으로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끌게 된 그런 사고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진행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다면은 그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그때 차량이 바로 멈췄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모르죠. 뭐 실제 어떻게 됐는지는. 좀 특별한 사례 같긴 해요. 그렇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바로 멈췄어야 될 상황에서 실제 사람을 끌고 간 상황이니까 어쨌든 좀 심각한 상황이긴 하죠. 결국 이 사고 여파로 인해서 크루즈 CEO 이 카일 보고트는 이제 정직 처분을 받고 결국 이제 사임하게 됐고요. 이게 당시에는 이제 인력이 많이 늘어나서 이제 4,000여 명의 인력이 있었는데 이 중 뭐 4분의 1 정도를 이제 정리해고하는 등 이제 뼈저린 실패를 맛봤습니다. 결국 이게 그 미국 법무부에서까지 조사에 들어갔고 이제 모든 그 크루즈의 영업이 완전 중단됐습니다. 아직 그 시기상조인 겁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는 다행인 거 아니에요? AI는 아직 멀었다는. 그래서 그 일단 크루즈는 그 한동안 이제 활동을 멈췄다가 이제 최근 다시 이제 재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 미 당국의 조사에 의하면은 이게 사실 회사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아, 회사 자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리더십이 엉망이었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CEO가 새로 교체되고 했으니까 뭐 다시 이제 리더십을 갖추고 제대로 된 프로세스가 이제 이루어지면은 다시 재기할 수 있을지 좀 두고 봐야겠죠.
반면 그 구글이 설립한 이제 웨이모라는 자율주행 또 서비스가 있는데 아까 말했던 이제 크루즈가 24시간 영업 허가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때 이 웨이모도 같이 24시간 영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았는데 2달 만에 영업권이 박탈된 크루즈와 다르게 웨이모는 아직까지 계속 운행 중에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애리조나 피닉스와 또 올해 초에는 그 LA에서도 그 영업 허락을 받았고요. 최근에는 그 애틀란타에서도 이제 시험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 웨이모도 뭐 사고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 크루즈처럼 뭐 사람이 크게 다치는 사고는 아니다 보니까 계속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듯해요. 결국 그 자동차 회사와 그 인공지능 회사의 대결에서 인공지능 회사가 이긴 모양새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자율주행하면 떠오르는 것이 테슬라인데 이쪽은 어떻습니까? 테슬라는 그 제가 전편에서도 언급했듯이 뭐 2020년에 뭐 한다고 했는데 결국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테슬라는 그 사이버캡이라는 이름으로 그 자세히 완전 자율주행이 적용된 그 오토파일럿이 적용된 그 이제 상용 택시 서비스를 준비 중인데 일단 올해 8월에 이제 시험 운행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사실 예전에 2019년 뭐 2020년에 막 서비스할 것이라고 제가 공언을 했지만 그 안전 문제로 인해서 지켜지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 메타 인공지능 개발자인 얀 루쿤이 머스크는 항상 말만 앞서고 이제 제대로 지킬 건 별로 없다는 식으로 막 비판하고 그러는 거죠. 아, 그 말이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구글이나 GM 보면 일단 서비스를 하고 있긴 하잖아요. 정말 인공지능 택시 회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가 정말 이제 빠르게 발전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아직은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이제 기술 수준은 일반적으로 0에서 5까지 6단계로 구분을 하는데요. 일단 그 0단계는 이제 비자동으로 이제 완전 수동 운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자동 운전의 단계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일반 이제 비자율주행 자동차가 여기 해당되고요. 인간이 운전하는 자동차 그거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1단계는 이제 운전자 지원으로 이제 차선을 유지하는데 보조하는 역할이나 이 정체된 상황에서의 차량 제어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차량에 많이들 들어가는 그 크루즈 컨트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 해당되고요. 즉 이제 운전은 사람이 해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뭐 핸들링이나 엑셀, 뭐 브레이크 같은 이런 속도 제어에 이제 이 시스템이 보완해주는 이런 정도에 해당되는 게 1단계고요. 그리고 2단계는 그 1단계에서 더 나아간 이제 부분 자동화 단계인데요. 그러니까 차의 핸들링, 그러니까 차의 조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또 가속, 감속 등의 이런 속도 제어를 이제 사람이 하지 않고 차량이 직접 하지만 다만 이제 전방 주시 및 그 주위 환경에 대한 관찰은 사람이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운전자가 이제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 필요한 단계고요. 그 3단계는 이제 조건부 자동화 단계로 이제 차량의 거의 모든 부분이 이제 자동화됩니다만, 그러니까 인간 운전자가 이제 상시 개입할 수 있어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2단계쯤 되면은 이제 차량이 직접 교통 상황을 이제 인지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4단계는 이제 고도 자동화 단계인데, 그러니까 인간의 개입 없이도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이지만, 그래도 이제 만일을 대비해 인간이 개입할 수 있어야 하는 단계입니다. 즉,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도 차량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단계이지만, 그래도 어떤 일부 상황에 대해서는 사람이 개입을 할 수 있어야 하는 단계죠. 그리고 5단계는 마지막 단계인 완전 자동화, 이제 풀 오토메이션으로 이 단계는 이제 인간이 전혀 운행에 개입할 필요가 없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직접 모든 교통 환경에서도 스스로 운전할 수 있고 사람은 이제 전혀 운전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단계죠. 보니까 그 단계가 꽤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테슬라나 웨이모 같은 뭐 이런 것들은 어느 단계입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일단 크루즈 컨트롤 등은 이제 1단계, 즉 이제 그 가장 기초적인 자율주행 단계고요. 그 테슬라의 그 오토파일럿이나 이제 웨이모, 이제 크루즈 같은 이제 로보택시들은 4단계 수준에 이제 가깝다고 봐요. 그러니까 직접 운행 상황을 파악하고 자율주행을 하지만 안 좋은 요원이 탑승해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원격 운전자가 이제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아도 이제 운행할 수 있도록 그 이제 법적 제도가 이제 시행되고 있는 이제 일부 도시들이 있습니다만, 그 비상시에는 이제 원격 운전자가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이제 4단계에 해당되죠.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인간이 개입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 그래도 많이 발전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아직은 좀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들이 있죠. 앞서 말한 이제 크루즈 사고도 그렇고 또 야간 주행이라든지 그리고 그 내부 컴퓨터로만 작동하는 테슬라와 달리 크루즈는 이제 서버와의 연결이 있잖아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이 갖춰진 도로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는 문제 등이 있어요. 즉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서는 운행할 수 없는 차량입니다. 네트워크가 필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테스트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아직은 5단계는 물론 이제 4단계도 이제 여러 사건 사고가 있지만 그래도 점점 이 분야가 발전되고 가고 있죠. 사실 이제 자동차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물건 아닙니까? 아, 그건 그렇죠. 뭐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막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데
단지 이제 사람의 손과 발의 조작에만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글의 웨이모는 이런 주장을 해요. 자율주행보다 사람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요. 신호 위반, 무단횡단, 졸음운전, 심지어 막 음주운전 등 인간들이 하는 과실들이 이런 사고를 유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했지만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무서운 점은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닙니까? 물론 인공지능도 뭐 아직 소프트웨어 결함 등이 있지만 인간들의 저런 그 사회적 합의에 의한 규칙을 어기는 것은 아니죠. 인공지능은. 인간들은 저렇게 하지 않자고 합의를 해놓고서도 신호 위반하고 무단횡단하고 뭐 음주운전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변이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결국 이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인류가 인공지능에 밀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예. 만약 그때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 살아갈지 뭐 이런 것에 대한 대안 같은 것은 있나요? 그러니까 뭐 사실 얘기했듯이 이제 인공지능의 위협이 상당히 다가오긴 하는데 대표적으로 인공지능의 이제 거두인 제프리 힌튼이라고 있습니다. 제프리 힌튼 교수가 최근 이제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이제 인공지능 기술 사회의 예측과 이제 이에 대비해야 되는 이제 의견을 피력한 것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대안이 있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CEO 및 로봇 택시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